사하구 구평동 산사태가 발생한 지 5년, 국방부의 복구 공사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주민들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기대의 자연경관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이기대 해안산책로에 보행약자 배려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덕신공항 접근도로 공사가 4차 입찰까지 유찰된 끝에 단독 입찰업체와의 수의 계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복당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주민 4명이 숨진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사고가 발생한 지도 벌써 5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 현장의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복구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2019년 10월 3일 오전 집중호우로 사하구의 한 야산이 붕괴됐습니다. 산 아래 주민 4명이 숨졌고 20여 개 기업이 흙더미에 묻혀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유가족들과 기업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를 주장했습니다. 국방부가 산에 연병장을 만들며 폐기물로 사면을 성토하고 배수 등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으로 봤습니다. 법원도 이를 인정해 국가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후 5년 반이 지난 지금 현장의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검은 석탄재는 자취를 감췄지만 산비탈은 맨살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봤습니다. 사고가 계단식으로 사방댐을 설치했습니다. 그 아래엔 산사태 피해 건물이 방치돼 있습니다. 건물 기둥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고 외벽은 파손된 데다 산사태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해 기업의 물적 보상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 하지만 심적 불안과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장재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포장재 자체에 그 까만 그 석탄재 같은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 다 불량품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이유도 하얀 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석탄재가 묻기 때문에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밝은 옷을 입고 싶어도 못 입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같은 이제 봄철 장마철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언제 또다시 저 위에 산사태가 재발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앞서고요. 한편 국방부는 복구 공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석탄재 물량이 2만여 톤으로 예상보다 증가해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진도는 54% 수준이며 지자체와 협의 후 보완 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재개해 내년 6월 완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국가지질공원인 이기대는 해안가를 따라 5, 6도까지 천혜의 절경을 즐길 수 있지만 계단과 급경사가 많아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은 어려운 실정이었는데요. 이기대의 자연경관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해안산책로에 보행약자 배려길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이기대의 자연경관을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산책로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남구는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이기대 지질공원 안내소부터 바다 전망대까지 480m 구간에 데크 난간길과 휴식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이기대 보행약자 배려길은 8도 이하의 완만한 경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 6도 스카이워크부터 시작되는 이기대 해안 산책로는 바위 절벽에 구름다리와 울타리로 길을 내어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지만 지형 특성상 산길과 계단이 많아 유모차나 휠체어 접근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휠체어 타고 와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 끝에 가니까 정자가 또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저까지 휠체어 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저기 다 바닷가 다 보이니까 거기 힐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멀리 못 가는 사람은 여름에 덥고 할 때 이 그늘 지고 하니까 와서 쉬고 이러면 좋긴 좋아요.
남구는 향후 동생말부터 어울마당까지 보행약자 배려길 추가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가덕신공항으로 이어지는 접근도로 공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공사업체를 찾는 입찰이 4번이나 유찰됐고 5천억 원이 넘는 사업에 다시 수의 계약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부지조선공사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강서구 송정동에서 가덕신공항까지 이어지는 9.3km 공항 접근도로. 공사 기간은 6년 2개월, 2031년 개통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사를 맡을 업체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입찰까지 응찰 업체는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고 3차 입찰에서는 공사비를 160억 원 늘렸지만 역시 응찰 업체는 없었습니다. 이어진 4차 입찰에는 한신공영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단독 입찰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4차 입찰도 무산됐습니다. 국토부는 5차 입찰에 나섰지만 경쟁 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한신공영과의 수의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조선공사의 경우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입찰로 4차 입찰까지 무산된 끝에 수의 계약이 추진됐고 최근 공기 연장 논란으로 결국 계약은 철회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접근도로 공사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접근도로 입찰마저도 유찰되고 있는 상황은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렇게 지금 계속 그 건설사에 끌려가게 되면 또 현대컨소시엄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경쟁으로 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공사 난이도도 그리고 또 비용 문제도 이런 걸 최대한 그 조건들을 제시해서 한편 함께 진행되는 접근 철도의 경우 109와 209의 2개 업체식이 입찰에 참여해 9월 말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복당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영구 당원들과 주민들은 수영구 민심을 배반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당 지도부를 규탄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주민들은 분노한다. 장예찬 복당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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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수영구 당원과 주민 등 50여 명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의 복당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수영구 정현욱 국회의원과 당원들은 지난달 장 전 최고위원의 복당 신청 소식에 줄곧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협위원장이신 정현욱 국회의원이 분명하게 복당 반대의 뜻을 밝혔고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 또한 성명서 발표와 중앙당사 항의 방문 등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의견을 무시한 채 내려진 결정은 단 한 사람의 복당을 넘어 수영구민을 무시하고 당의 단합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수영구의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던 장 전 최고위원은 과거 발언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고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장예찬은 지난 2월 허위 학력 여론조사 왜곡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선거비용 보전도 못 받고 낙선한 장예찬은 이미 수용구민에게 냉혹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쇄신할 이 시점에 오히려 이런 구시대적 친윤 인물을 복당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앞두고 당내 통합을 위해 장 전 최고위원 등 21명에 대한 재입당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갈등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수영구는 2025년 수영구 다문화 가족 고국 방문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사업은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모두 26가족 97명이 수영구의 지원으로 고국을 방문했습니다.
신청은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고 대상자 선정 결과는 6월 말 발표됩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출생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결혼 정년기인 2030 세대 혼인과 직결되는데요. 학교 졸업하고 취직하기, 좋은 사람 만나 연애하고 결혼하기, 그리고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 꾸리기, 평범하지만 보통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2030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결혼, 무엇이 변했고 또 이들은 어떤 걸 바라는지 들어봤습니다. 먼저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36살 여성 직장인 고모 씨. 고 씨는 1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여유가 생길 때마다 여행을 떠납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부담보다는 혼자 다니는 여행에서 삶의 만족감과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 말고 저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젊을수록 좀 많이 돌아다니고 싶고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결혼을 또 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이혼을 겪은 주변 사람들을 보면 결혼은 우선순위에서 더 밀리게 됩니다. 30대 이후에 확실히 정한 것 같아요. 30살을 넘어가서부터 주위에도 이제 결혼을 해서 이혼한 지인들이 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이 평생의 우선순위는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아직 결혼에 준비가 안 됐다고 느끼는 점도 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누군가 평생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럴 만한 조건이 제가 아직 다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 생각을 안 하게 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27살 여성 김모 씨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낙관적입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자신과 잘 어울리는 상대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가치관, 성격 이런 것도 맞아야 되는데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 짝을 못 만난 것 같다? 그래서 못한 것 같다. 김 씨는 결혼을 하더라도 육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부모가 됐을 때 출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만약에 아기가 나오면 이제 사람을 제가 책임지고 길러야 되는 건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애를 낳으면 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둘한테. 그래서 자기가 준비가 안 되거나 뭔가 내키지 않으면 안 낳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2030 세대 여성이 생각하는 결혼과 육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결혼 의향은 서로 달랐지만 결혼과 육아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답했는데요. 같은 세대의 남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올해 36살이 된 자영업자 박모 씨. 결혼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은 30대 여성과 같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과 돈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돈이죠. 다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 자신한테도 쓸 돈이 없는데 타인과 이제 교류하면서 쓸 비용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여유가 안 돼서 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결혼 후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큽니다. 그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억 단위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를 과연 내가 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직장 때문에 수도권으로 이사를 한 20대 남성 김 씨도 결혼은 하고 싶지만 경제적 요건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환경을 가진 다음에 그 뒤에 결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결혼 시기를 조금 늦춘 것 같습니다. 2030 미혼 남녀들이 생각하는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닌 자신의 상황에 따른 선택지가 된 것 같습니다. 혼자의 삶이 더 좋아서 굳이 결혼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나에게 맞는 결혼 상대를 찾고 있는 미혼 여성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결혼하겠다는 미혼 남성들, 이 틈을 줄이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백차입니다. 2030 세대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인식은 인구조사 통계에 상당히 반영돼 나타납니다. 청년 세대 미혼 남녀의 절반이 결혼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남녀 간 생각의 차이도 극명했습니다. 통계로 본 2030 세대 결혼에 대한 인식, 박희분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결혼 안 하는 청년 세대, 2030 세대가 결혼 생각이 없거나 미루는 현상, 결국은 저출산으로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결혼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혼인 통계인데 일단 2000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간 혼인 건수 30만 건대가 쭉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만 건대로 떨어지면서 2021년에는 10만 건대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2023년부터 2차 에코붐 세대, 산하 제한 정책이 중단됐던 시기에 태어난 지금의 만 30에서 34세 영향으로 일시적 반등하고 있지만 2차 에코붐 세대 효과는 앞으로 길어야 3년까지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3년 뒤에는 더 급격하게 추락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10년 추이로 보면 상당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이 반등 효과도 얼마 가지 못할 거란 예측이죠. 이렇게 결혼이 감소하는 이유,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030 세대 미혼 남녀 절반 이상이 결혼을 주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입니다. 미혼 남성의 41.5%, 그리고 미혼 여성의 55.4%가 결혼할 의사가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남성의 경우 결혼 생활에 따른 비용 부담이 25.4%로 가장 높았고 독신 생활 선호 1이 더 중요함 순입니다. 여성은 다른 이유입니다.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음이 19.5%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결혼 조건에 대한 생각에서도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미혼 남성은 여성이 갖춰야 할 조건으로 육아나 가사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97.3% 압도적으로 높게 꼽았는데 여성 스스로는 86.6%만 이 응답을 택했습니다. 출산, 자녀를 낳을 의향을 묻는 질문에 미혼 남성은 58.4%가 그렇다고 답했고 여성은 40.9%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결혼과 출산이 어떤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2030 청년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 이번엔 경기도가 조사한 가족 형성 통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27에서 39세, 1983년에서 1995년생 233만 6천 명 가운데 132만 5천 명, 56.7%가 미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미혼율이 64.5%로 여성보다 무려 16%포인트나 더 높았습니다. 이번엔 출생신고서를 바탕으로 경기도 1983년에서 95년생 여성의 출산 현황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무자녀 비중이 60.2%로 가장 높았고 결혼을 했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기혼 무자녀 여성도 24.3%를 차지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일반적인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통계는 우리 사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인생의 필수 과정이 아닌 선택이 된 시대.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경기도 청년 10명 가운데 6명이 미혼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이에 맞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대응을 서둘러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부산경찰청은 19일 오전 경찰청 본관 앞에서 드론 영상 관제 차량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관제 차량에는 실내 모니터 5개와 실외 모니터 1개가 설치돼 있어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실종자 수색뿐만 아니라 빈집 순찰 등 범죄 예방, 대형 사고 재난 등 현장 지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수영구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하는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수영구는 6개 분야 53개 공약 사업 중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백산 허리길 도로 확장,
청년 구정 참여 마일리지 제공 등 2024년 말 기준 36건을 완료해 82.7%의 공약 이행률을 달성했습니다. 한편 공약 이행률 전국 평균은 53.05%, 부산시 평균은 52.7%를 보였습니다. 부산시 중구는 골목 상권이 많은 지역 특성상 열악한 골목 상점의 활성화가 관건인데요. 지난달 중구의회에서 골목형 상점과 조례안이 부결됐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미 골목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부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선정된 중구 40계단. 상인들이 직접 공모에 참여하며 이룬 결과로 침체된 상권에 지원금과 교육, 마케팅 등 전문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역 상권을 살리려는 움직임은 중구에서 먼저 있었습니다. 중구청은 지난달 지역에 맞는 골목형 상점과 관련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인정될 수 없는 비제도권 지역의 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 등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서 상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핵심은 골목형 상점과 신청 조건을 2,000제곱미터 안에 30개 이상의 점포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법제처가 입법 예고한 것으로 부산에서도 시는 물론 이미 9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의회의 선택은 부결. 국민의힘 반대 3표, 민주당 찬성 2표로 갈렸습니다. 반대 측은 상인들이 협조하지 않아 상인들이 융합한 뒤 조례를 올려도 늦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찬성 측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어서 소상공인 분들의 한숨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은 더욱 힘들기에 골목형 상점가 조건 완화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미 임시 상인회를 만들고 골목 살리기에 나선 상인들은 이런 모습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빨리 중구에서 빨리 상인들의 이런 어려운 고충이 있다는 걸 아시고 빨리 좀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3월엔 여야로 나뉘어 빈집 조례안을 부결시켰던 중구의회. 다음 달 재상정될 조례안이 이번엔 당을 떠나 지역을 우선할 수 있을지 중구의회에 과제가 던져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출근 차량의 통행료 할인 시간이 확대됩니다. 부산시는 오는 26일부터 광안대교 출근 차량에 대해 통행요금 할인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요금 할인 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로 늘어나고 통행 차량 할인은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됩니다.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 경남은 지난 18일 그린닥터스 온종합병원과 함께 의료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의료진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진행된 행사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과와 내과, 정형외과, 한의과 무료 검진이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무료 국제진료소를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